안녕하세요. 스카이쌤 김도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verb 3, 명사와 관사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역시 하단에 있는 박스, 오늘도 함께 말하고 출발해요에서 이번 시간에 세 번째를 말해보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말해볼게요. 문법은 쉽다. 문법이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문법이 핵심만 간파하면 굉장히 쉬운 영역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스카이쌤이 우리 제자님들이 문법을 쉽게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할 테니까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문법은 쉽다라고 오늘 말한 게 정말로 우리 제자님들에게 있어서 문법이 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수업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요, 명사에 대해서 알아봐요. 근데 명사를 알아보기에 앞서 이전 시간에 배웠던 거 우리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주어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수업에서 문장의 자요소를 배웠죠. 그거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주어는 뭐였어요? 주어는 명사 같은 친구가 되고 은는 이가로 해석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동사는요, 다로 끝나는 낱말로 생각하면 쉽다고 했고요. 목적어는요, 명사 같은 친구가 되는데 을을 엘게로 해석된다고 했습니다. 보어는요, 보충 설명해주는 낱말인데 보어라는 친구 역시 명사 같은 친구가 되거나 아니면 형용사가 된다고 했어요. 이처럼 우리가 지난 수업에서 배웠던 문장의 자요서인 주어, 목적어, 보어는요, 이 명사라는 친구가 됩니다. 그러면 이 명사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1번 보겠습니다. 명사에 쓰인 명은, 이때 명은 이름명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명은 이름을, 사는 말씀을 나타냅니다. 즉,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 명사예요. 2번 볼게요. 그래서 명사는 사람, 사물, 동물, 식물 등의 이름이고 눈에 보이는 이런 사람, 사물, 동물, 식물들의 이름이 명사가 되고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은 개념과 감정 등도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명사가 뭐가 있는지 우리 3번 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스, 액체류죠. 이런 주스 같은 것도 명사가 되고요. 판다는 뭐예요? 판다. 이것도 명사, 동물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뭐예요? Korea, 한국도 명사가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인 hope, 희망, sadness, 이런 거 슬픔, 이런 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것도 명사가 돼요. 그럼 명사는 또 어떠한 게 조금 더 특징적으로 있는지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2번 보겠습니다. 셀 수 있는 명사. 명사는요, 셀 수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1번 보겠습니다. 명사에는 셀 수 있는 명사와 우리가 명사 뭐 생각해 보냐면요. 책을 생각해 볼게요. 책도 명사죠. 책 한 권, 두 권 셀 수 있잖아요.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랑 셀 수 없는 명사가 있어. 뭐 셀 수 없어요? 방금 말했던 희망, 슬픔 이런 건 셀 수가 없죠. 이렇게 셀 수 없는 명사가 있대요. 그리고 셀 수 있는 명사는요. 또 이런 특징으로 또 나뉜대요. 볼게요. 2번 보겠습니다. 셀 수 있는 명사는 단수형이나 복수형으로 표현을 하는데 단수는 뭐냐면요.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한 명, 한 개, 그런 건 단수고요. 복수는요, 2개 이상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2명, 2개, 이런 거는 복수겠죠. 3개, 3명, 이런 것도 복수고요. 그럼 이 셀 수 있는 명사가 이렇게 단수형과 복수형으로 나뉘는데요. 그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로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는요,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셀 수 있는 명사는요, 또 단수 형태와 또 복수 형태로 나뉘어요. 그래서 일단 단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1번 보겠습니다.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 형태는 부정관사라고 해서요. 이 부정관사 어언을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한대요. 이 부정관사 어와 어는요.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정관사는 오늘 관사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 관사는
명사의 뭐 액세서리 아니면 명사의 뭐 모자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요. 명사에 붙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관사, 부정관사 어언을 이용해서 하나를 표현해요. 그래서 2번 볼게요. 컵은 뭐예요? 셀 수 있죠? 한 개, 두 개 셀 수 있죠. 컵은요, 셀 수 있는 명사니까 a cup으로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거 단수 형태인 하나의 컵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부정관사 어언에 대해서 조금 더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3번 보겠습니다. 부정관사는 어언은 뭐가 있었어요? 하나의 컵 해서 a cup 여기서 하나의 의미도 있었지만 뭐뭐마다의 퍼의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같은, same 등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부정관사는 뭐 하나의 의미도 있지만 뭐뭐마다, 뭐 같은 이런 다른 의미도 있대요. 그래서 뭐 같은에 얘는 우리가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이런 속담이 있죠. 그거가 영어로 이거예요.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여기서 a feather, 여기서 어가 같은 깃털. 그래서 이게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아마 이 얘도 인력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나보게 될 겁니다. 그럼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은 부정관사 어언을 통해서 하나의 의미를 넣어서 이게 한 개다를 표현했어요. 그럼 복수 형태는 어떤 건지 우리 지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볼게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 형태는요. boxes처럼 대부분 es를 붙여요. 원래는 박스에서 box잖아요. 근데 여기 es가 붙어지면서 상자들이라는 복수 형태가 된 거죠. 이런 것처럼 거의 대부분 뭐 es나 s를 붙여서 복수 형태를 만들어요. cats, apples 이런 것처럼. 그런데 foot, 발, 이거의 복수형은요. feet. 오가 이가 됐죠. 이 발짓처럼 이렇게 불규칙 형태도 있대요. 그러니까 셀 수 있는 명사는요. es나 s를 붙여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복수 형태를 만들 수도 있지만요. 2번처럼 뭐 발짓처럼 아예 다른 형태로 복수형이 되는 이렇게 불규칙한 형태의 명사도 있다고 합니다. 5번 볼게요.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명사는요. 뭐 박스들, 뭐 발들 이런 것처럼 셀 수도 있어요. 하지만 셀 수 없는 명사도 있어요. 이런 거는 이런 특징이 있대요. 한번 볼게요. 1번 보겠습니다. 셀 수 없는 명사에는 단수형을 나타내는 부정관사 어언, 이게 하나의 의미였죠. 그거나 복수형을 나타내는 es가 붙지 않습니다. 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도 나타낼 수 없고요. 셀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개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서 한번 잡고 갈게요. 우리 명사의 특징, 뭐가 있었어요? 명사는요, 문장 내에서 뭘로 쓰여요?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가 되었든, 셀 수 없는 명사가 되었든, 이런 명사라는 친구들은요,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여요. 그리고 주어, 목적어, 보호는요, 문장의 4요소라고 했죠. 얘는 문장의 구성 요소가 되고요. 우리가 지금 배운 명사는요, 품사에 해당돼요. 그래서 품사는 명사. 우리가 문장의 4요소에서 동사는 품사인 동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품사는요, 명사, 뭐 동사, 이전 시간에 배웠던 형용사 이런 것처럼 품사는요, 사로 끝난 낱말이고요. 문장의 4요소는 주어, 목적어, 보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동사. 그런 게 문장의 4요소고요. 동사는요, 문장의 4요소이면서 품사도 되는 친구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명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명사의 액세서리, 명사의 모자에 해당하는 관사, 우리가 부정관사 어언을 배워봤는데요. 이제 다른 관사 한번 알아볼게요. 관사는요, 앞에서 알아본 부정관사 어언도 있지만 정관사 더도 있습니다. 그럼 1번 보겠습니다. 정관사 더는요, 그 정도의 의미로 앞에 나온 명사가 다시 뒤에서 반복해서 나올 때 명사 앞에 붙이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예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I have a bag. The bag is big.
나는요, 가졌습니다. 가방을 가졌는데요. 그 가방은 큽니다. 여기 the bag이 의미하는 건요, 앞에 나온 문장의 a bag이겠죠. 그래서 앞에 나온 명사를 뒤에서 다시 나온다면 더를 이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이때 더는 그 정도의 의미예요. 그러면 다른 정관사의 쓰임도 있어서요.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정관사의 쓰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관사 더가요.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쓰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2번 볼게요. 정관사 더는요. 운동과 식사 이름 앞에는 쓰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명인 soccer, 이 앞에 더가 붙지 않아서 축구하다가 play soccer이 되고요. 더가 붙으면 안 된대요. 그리고 식사명 앞에도 더가 쓰이지 않아서요. 점심을 먹다는요. have lunch가 돼요. 그러니까 have the lunch 하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명이나 식사명 앞에는 정관사 더가 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정관사 더가 꼭 붙는 경우도 있어요. 3번을 볼게요. 반대로 악기 이름이나 세상에서 유일한 것 앞에는 더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연주하다는요. play the piano. 더가 붙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유일한 거, 뭐 해 이런 거, the su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사도 있지만 또 부정하자. 이전에 했던 언도 기억하시죠? 그리고 우리 정관사 쓰임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정관사는요. 그 정도의 의미로 앞에 나온 명사를 다시 받을 때 쓰고요. 그 다음에 식사나 운동명 앞에는 이렇게 붙이지 않고요. 반대로 악기 이름이나 세상에 유일한 것 앞에는 더를 쓴다고 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 어떤 문장을 배울지, 어떤 내용을 배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Verse 3, 명사와 간사. 이번에는요, 2일이랑 6일 사이에 이런 걸 배워요. 2일차에는요, 셀 수 있는 단수명사와 부정관사가 들어간 문장을 접하고요. 3일차에는 셀 수 있는 복수명사, 4일차에는 셀 수 없는 명사, 5일차에는 정관사 더를 쓰는 경우, 6일차인 정관사 더를 쓰지 않는 경우, 이러한 문법들이 들어간 문장을 배우는데요. 이런 문장을 배웁니다. 이렇게 대표 문장 5개를 배우고요. 거기에 응용 문장 5개가 더해져서 이번 주에 총 10개의 문장을 분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분석하냐면요. 문법이 쓰인 문장을 학습자가 이해하도록 낱낱이 파헤쳐서요. 낱말, 문장에 쓰인 낱말 하나하나의 쓰임과 구조까지 스카이쌤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First Week Day 1의 수업은 끝났지만 선생님과 책을 통해서 2일부터 7일차까지 만나도록 해요. 그리고 우리 제자님들 오늘 수업하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대명사에 대해서 알려주니까요. 힘들더라도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